자, 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이선 원장님 오신다고. 네. 세상에 커피 종류가 바뀌는 거야. 우리 피디님이 맨날, 이거 안 줘요, 이거. 뭐 주시죠, 그러면? 그냥 안 줘요. 아예 안 주시나요? 아예 안 주는데 오늘은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커피를 드실 거냐 그래갖고 내가 아니 나는 그냥 그 사이즈 큰 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오늘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시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희선 원장님은 인기 스타입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이고요. 네. 저는 그 올과 국어에서 고등부를 총괄하고 있고 이제 주로 N수생이나 고3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그럼요.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왜? 저희가 이제 방학이라서 오전에 계속 오전 10시부터 오후 1, 2시까지 계속 무료 특강을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무료 특강을 하다 보니 목이 조금 갔습니다. 참. 그래도 뭔가 세상에 기여하고 계시니까 다들 이해해 주실 겁니다. 네. 너무 학생들이 열심히 하니까 유료로 하기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애들이 좀 알아서. 네. 근데 아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지금.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오전에 일찍 오고 집이 먼 학생들도 다 오고. 그럼요. 네. 우리 희선 원장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은 뭐 거의 9등급 기준으로 거의 1, 2등급이 그 전설과 신화가 있죠. 그 기억나요? 그 경기외고 학생? 어떤 학생이요? 한 번도 2등급 안 나왔다가 마지막에 2등급 나와서 대학 간 그 친구 있잖아요. 네네. 올가에 아마 최장기 재원생이었을 거예요. 그 학생 1등급 나왔어요. 네, 1등급. 네네. 8년간 안 했는데 한 번도 모의고사 때 2등급도 안 나왔었잖아요. 뭐야. 하여튼 얼마나 마음이 막 졸이고 막 힘들었는지. 되게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아니요, 저 그때 막 그 어머님이 반찬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러셨구나. 저 혼자 있다고 고추장아찌 이런 거 담아주시고 그랬는데. 그 학생 1등급 나와서 어찌나 행복했는지. 네. 근데 너무너무 그때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워딩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꺼려져서 교육진담이 다뤄주지 못했던 주제가 있어요. 그 오늘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킬러요. 준킬러. 저 사실은 이 말을 원래 제가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적절하게 수능 변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가장 정확한 워딩이 준킬러거든요. 네. 사실 이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사교육 위반이다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참아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교재나 포스터에 쓰긴 썼는데 쓰고 나서 약간 이제 뉴스에서도 쓰지 마라.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죠. 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몇 개월 지나고 나면 한국 사회의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준킬러를 얘기할 때가 된 겁니다. 네. 자, 귀 쫑긋 기울이시고요. 준킬러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일단은 준킬러는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아니면 문법이나 다 골고루 들어가 있긴 한데 학생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아무래도 비문학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 영역에 준킬러를 가장 조심을 하셔야 되고 조금 이제 국어가 80분이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1, 2등급이 아니면 조금 그냥 시간에 쫓겨서 있다 보니 주로 이제 학생들이 준킬러에서 하는 실수가 그 지문에 있는 명사, 그러니까 특정 용어가 선지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그걸 맞는 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 구조를 보지 않고. 근데 이제 보통 선택지는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장에서는 조사나 어미나 서술어나 이런 게 의미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지문에 있는 명사를, 그러니까 특정 용어를 선지에 넣을 때 그걸 일부러 그냥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넣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미는 조사나 어미나 이런 걸로 바꾸곤 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아마 준킬러를 많이 틀리지 않을까. 그래서 꼭 그런 문장 구조의 의미를 이해하는 훈련을 반드시 지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의 특징은 학생들이 나중에 오답 분석할 때 선지를 다시 읽어보면 그러네. 그냥 그러네. 그렇죠. 당연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준킬러거든요. 오답 분석할 때 킬러는 오답 분석을 해도 약간 모르겠는 게 킬러고 준킬러는 오답 분석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준킬러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글을 좀 차분하게 천천히 읽어보면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는데 자꾸 시간에 쫓겨서 읽다 보니 그걸 반사적으로 고르나 봐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을 보고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치겠네요. 네, 틀리고 네. 나면 환장하죠. 그쵸. 사실 막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독서 파트에서의 준킬러는 그런 패턴이다. 네. 이거 거의 비급 수준이고 이 방송 성지됩니다. 수능 끝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N수생들은 이미 훈련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준킬러에 대해서. N수생이나 재수생. 명사만 예. 보고 풀지는 않거든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고3 학생들. 자, 이거는 성지가 됩니다. N수생이나 재수하고 싶지 않다면 이거 널리 퍼쳐주십시오. 그래서 꼭 그 독서를 약간 문장의 의미 단위별로 선지를 좀 끊어서 읽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더라도. 네. 자, 그러면 뭐 문학이나 다른 곳에서의 준킬러는 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문학은 보통 이제 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시나 고전시가 이런 거는 표현상 특징을 꼭 물어봐요. 뭐 예를 들면 영탄적 어조, 뭐 서리법 이런 거 아니면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뭐 시상을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를 하는지 공간의 이동으로 전개를 하는지. 근데 이제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한 학생들 3,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그 개념어를 뭔지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어가 예를 들어 시에 의인법이 쓰인 부분이 있고 선지에 또 의인법이라고 나와 있으면 난 의인법을 알고 그 지문에서 의인법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맞다고 체크해요. 근데 그 문학 준킬러의 특징은 선지의 다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법이 쓰이긴 했지만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일부러 틀리게 쓰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시에서 뭐 의성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의성어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역동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학 선택지에서 이제 이 작품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뭐 역동적인 효과를 이끌어낸다.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뒷부분을 보지 않고 의성어가 있으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그걸 적절하다고 고르는 거라 그런 문제를 훈련을 되게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은 선지 뒷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소설도 마찬가지. 소설도 서술상 특징이 나오는데 그 서술상 특징도 이제 뒷부분에 그 특징의 효과 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뒤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에어컨 껐습니다. 이제 목이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가 이 귀한 분 모셔놓고 지금 에어컨이나 켜놓고 목 아픈 사람한테 에어컨이나 켜놓고. 에어컨 있어야죠. 자,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시청자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고전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고요. 네,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꼼꼼히 좀 더 깊이 있게 그렇죠. 공부를 해달라. 네네. 예, 그게 준킬러가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 나눴었죠. 네. 그래서 문학과 독서 파트에서의 어떠한 준킬러는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매는 특히 언매에서 문법은 되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킬러를 빼면은 조금 표준 점수 이런 거를 등급을 만들려면 문법에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고전과 결합하면 뭐 원하는 변별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화작도 지문 길이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지문에 들어가는 자료를 조금만 복잡하게 해도 학생들이 되게 읽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걱정이네요. 특히 화작 같은 경우는 국어에 대해서 좀 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고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문법 공부하기 싫다, 문법이랑 안 맞는다 이런 경우에 선택을 많이 해서 수학, 과학 1등급인 학생들도 가끔 화작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국어 공부하기 싫은 거죠. 큰일 났네.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수학 1등급은. 그래서 가끔 그런 학생들 보면은 이 학생은 언매를 선택하면은 훨씬 유리할 텐데 네. 왜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을까? 약간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안타깝죠? 네. 예, 미리 만났으면은 혼을 내서라도 엄매를 바꿨는데 너무 늦게 왔어, 애가. 선택 다 하고 오는 애들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죠? 네. 예, 뭐든지 변화 가능하거든요. 근데 초기 진단하면은 다 낫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미리 좀 만났으면, 그죠? 네. 그렇죠. 미리 만났으면 반드시 우리는 엄매죠. 네. 그렇죠. 네. 1등급. 언매를 추천을 해주겠죠. 예, 수학 1등급은 거의 필수예요. 네, 본인이 미적을 선택해서 1등급이 나오는 것처럼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입시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의대를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느냐, 그쵸? 버스를 타고 가느냐의 차이인데 그 학생들 버스를 좋아하면 뭐 KTX 타고 SRT 타고 뭐 그런 거 좋아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보통 학생들은 지하철을 좋아하는데 왜? 지하철 타고도 많은 의대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또 이것도 거꾸로 이거 서울 중심 뷰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지방에도 좋은 의대가 정말 많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버스 타고 서울로 오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 학생들은 그렇죠? 버스를 타야지 그렇죠. 성공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올라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쵸? 올라와서 기숙사? 살겠죠. 기숙사? 네, 기숙사에 살겠죠. 지방에서 자. 통학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아주 저희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네. 근데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진짜 아는 것보다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이죠. 네. 그런 내용이다. 특히나 만약에 이제 고정과 결합하면 뭐 대책 없잖아요, 사실은. 네, 정말 대책이 없고 진짜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네,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15세기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16세기에 뭐 어떤 문법 일이 있었는지. 변화가 있는지. 그거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너무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목이 나으셨기를. 네. 어차피 안 나으시겠지만. 예, 교육진담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참았던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킬러 다음에 준킬러가 너무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구모 전에라도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용기를 내준 거에 대해서, 저희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보다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해주고 계신 우리, 희선 원장님, 올가국어의 희선 원장님께도 많은 따뜻한, 응원의 댓글, 그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를 힘나게 만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